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노정열 손병유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예전에 말이죠, 나이트클럽이 있었을 때 1970년대 초반, 요때 이제 밴드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고 그랬을 때 6월 6일 이 하루만은 연주를 안 했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6월 6일 현충일 빼놓고는 1년 364일 혹은 365일을 연주를 했기 때문에 실력이 엄청났다는 얘기죠. 네. 대마초 파동으로 된소리를 맞을 때까지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음악 수준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연주 수준도 그렇고. 신중현 선생의 그런 회상인데 그런 현충일 날에도 나오셔갖고 노발대발 진행하려고 오신 우리 개그맨 노정열 씨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할 일이 없어서 딱히. 네. 사실은 뭐 저희는 그 요일이 중요하죠, 그죠? 요일이 중요하죠. 네, 저희 금요일은 불금불금 하면서 이제 네네. 힘을 내는 날이고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조금 선거 전국이라 좀 늦게 준비를 했지만 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웬만하면 천재지변이 없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네네. 콘서트 K를 하기로 했어서 조금 준비는 급하게 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6월 10일 날 저녁 때 네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서트 K,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서트 K 6월달 콘서트 K는 6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저녁 때요. 네. 그리고 이야기 손님으로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를 모셨습니다. 고재열 기자는 지금 문화부 팀장, 문화팀장으로 가 있지만 그전에는 정치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정치와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아시다시피 입담도 세고요. 네. 예, 모셔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끝나고는 콘서트 K만의 훈훈한 그런 뒤풀이를 또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고재열 기자랑은 뭐 연배도 저랑 비슷하고 그래서 네. 또 그 최초의 인터넷 모바일 생방송이죠. 네. 그 MBC 프로덕션에서 했던 손바닥 TV에서 손바닥 TV에서 열자로 끝난다. 열렬 브라더스로 아. 고재열, 노정열의 열렬 브라더스. 뭐 몇 달 가지는 못했지만 네네. 당시에 그 멤버들이 뭐 지금 보면 이상호 기자나 네. 최일구 앵커나 네. 저나 재열 씨나 중간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물러난 다음에 들어오신 분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유창선 박사도 바톤을 이어받았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용인이 안 됐던 MBC의 그 벌써 재작년의 현실이 최일구 앵커는 지금 어떻게 계시죠? 그냥 뭐 케이블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좀 하고요. 뭐 정년 어쨌든 퇴임하신 거죠? MBC에서 아닌가? 그냥 정년 그만두신- 퇴임할 나이는 아니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냥 그만두신 거예요? 그냥 그만뒀다기보다는 어쨌든 거의 타이에 의해서 네. 해직됐다고 보는 게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앵커라는 사퇴 형식이었지만 사실 앵커, 기자라는 또는 아나운서란 말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쓰이지만 앵커란 말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얼마 안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종합 편성이 된 그 뉴스 프로그램을 그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을 앵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월터 크론카이트라고 우리 뉴스케이 진행하는 9층 스튜디오 뒤에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 월남전의 진실을 끊임없이 알린 그런 공로가 있는 단순히 뉴스의 전달자가 아닌 논평을 섞어서 뉴스를 종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분인데 최일구 앵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MBC가 용화의 욕거리 된 거에는 바로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그렇게 내쳤기 때문이 아닌가, 그죠? 네. 네. 그 정도의 입장이나 그 정도의 멘션을 네. 용인해주지 용인해주지 못했던 것이 바로 MBC뿐만 아니라 지금의 소위 그 양대 공영방송이라고 하거나 또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되고 뭐 SBS야
뭐 사기업이니까 네. 여러 가지 자기들 기준이나 그 시청률에 따라서 또 시청자들의 입맛이나 그 선호도를 감안해서 방송을 하겠지만 네.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기일한영 사장이 그 이사회에서 해임이 되는 걸로 네. 일단락은 졌지만 사실 우리가 농담 삼아 더 센 놈이 올 수 있고 더 치사하거나 더 뺀질한 사람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거나 양대 노조를 그 통합시킨 공로 하나만은 남기고 가신 것 같아서 예, 이름 그대로 환영할 때는 블루하우스가 있습니다. 양대 대변인 해도 되거든요. 민경욱 대변인이라고. 꼭 네. 대변인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식구끼리인데 네. 민경욱 씨 혼자 독식하지 마시고 자기는 앵커 출신이지만 그래도 사장 출신이 조금 더 높은 거거든요. 길환영. 굳이 네. 지위를 따지자면. 그래서 길길이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아이고. 길환영 선배를. 그렇지 않으면 민 대변인 이건 경우가 아니야. 아, 그러고 보니까 예, KBS의 새 노조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노조 양대 노조가 있습니다만 노조라고 해서 다 같은 노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총이라고 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많이 비슷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죠. 예. 뭐 사실 선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 네. 갑자기 또 현충일 얘기하고 뭐 아니 지금 보니까 언론 얘기하고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훈수 대통령은 언제쯤 재견한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올려. 글쎄 뭐 그게 완전히 코미디로서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아니고 이제 사실은 풍자 패러디 네네. 토론 패러디 프로그램을 네. 만들었는데 그리고 어쨌든 반 이상은 웃음을 코드를 넣다고 생각해 보니까 2달 동안 진짜 어떻게 그거를 뭐 할 얘기가 없어서거나 네. 뭐 웃음을 넣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80년 광주 때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라 진짜 뭘 몰랐던 때라 네. 그 대학교 들어와서나 진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근데 세월이고는 제가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긴 이 40대 중년 남자가 현실에서 목도한 장면이라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저희 그 팩트TV 팀이랑도 중간에 한 번쯤 하려다가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뭐 월요일 날 보통 녹화를 하는데 네네. 일단 6.4 지방선거 이거에 대한 평가나 좀 내용을 담아서 네. 출구를 2달 만에 한번 뽑아야 될지 네. 아니면 너무나 그 트라우마가 커서 외상 중 트라우마가 커서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중도를 하차하거나 제가 게을러서거나 여러 외압은 아니고요. 외압할 사람도 아니고.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너무나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현장 중계라든가 그와 관련된 방송으로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2달 동안 흘러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둘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네. 13화를 저 12회 하려다가 그쳤거든요. 올리는 걸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정열 형님의 원순TV 맹활약 덕에 원순 언니가 대승을 무슨 거두었네요. 언니 예. 순자로 끝나니까. 네.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님의 장점이나 여러 가지 잘하신 점,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변함이 없지만, 네. 부족함이 있겠지만, 보궐선거 때 강남 3구에서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예, 나경원 씨가 네네. 더 많이 얻었고, 근데 이번에는요, 네. 강남 3구에 강동구까지 포함해서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곳, 네. 여기에서도 정몽준 후보를 오히려 네. 용산에서 1%포인트 빼놓고는 이 4구에서도 네트로 표수에서 정몽준 후보를 이겼다는 거는 네. 박원순의 그간의 그동안의 진정성과 그 정책, 비전, 브랜드 이런 걸 다 종합 세트로 봐도 강남 시민들도 있어 보이고 그 2조 300억을 가진 그 재벌 네. 그 허우대 멀쩡한 능력자처럼 보이는 네. 칠선에 네. 그 정치인보다 뭔가 인간 박원순에게 끌리지 않고서는 강남 분들이 그렇게 구청장은 여성분들 새누리당 네. 찍어주면서 네, 됐다는 네. 거는 정말로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 시민들께서 2년 반을 잘 지켜봐 주셨고 아무튼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정몽준 후보의 가족들이 본인까지 포함해갖고 모두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건 개그는 제가 쳐야 되고 뭐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정몽준 후보와 가족들이죠. 네. 왜냐하면 박원순 후보가 13일 동안 서울과 비전과 정책과 할 일을 얘기할 때 네. 요 분들은 오직 박원순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캠프에서도 박원순만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오직 박원순만 13일 동안 얘기한 분이 바로 정몽준 후보하고
그 가족분들. 주위에 인재가 그렇게 없었나요? 현재 있었죠. 네. 이혜훈 씨도 있었고, 네. 김항식 총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경원 씨도 나경원. 있었죠. 네. 예.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 그런 분들이 이혜훈, 있었는데. 나경원, 김항식. 그 뒤에 이번에 농약급식 그 사진에 보니까 저쪽 노원의 이노근 의원까지. 네. 아니, 그 실제로 자녀들 학교에 보내는 3, 40대 그런 사람들이 농약급식에 그런 허황된 그런 구호에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본질을 알고 아니, 있으니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고방식이 변이제까지 거의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독한 걸 먹이면 치명타, 네. 팜무라고 하죠. 팜무. 네, 팜무로 들어갈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입에 들어간 거 앞에다 농약을 붙여버리니까 네. 이건 뭐 사실관계를 결부시키기보다는 어쨌든 조동원 씨가 침대는 과학이다 그 카피로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사실 역시 그 동물적 감각은 있습니다. 네. 밀리다 도와주세요 1인 팻말을 들고 네.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삐까번쩍한 서청원 김무성 씨마저도 네. 윤상현 씨마저도 예. 그 정도의 감으로 아마 서울 선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근데 잘못 먹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안의 그런 모토인 그 집안의 그 가족회의를 통해서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아들 입에서 나오는 미개하게 서울 시민들을 미개하게 봤기 때문에 농약급식이라는 그건 맞습니다. 예. 그 정도면 휩쓸리거나 예. 먹히리라 봤지만 예. 팩트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져줘야 되는데 전혀 아닌 게 계속 밝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핏대를 세워서 대꾸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박원순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일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일배렸어요. 일배렸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변이 있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공부 많이 하면은 좀 뭔가 좀 잘하겠지. 내지는 돈이 많으면은 부정부패 안 하겠지. 예, 똑똑하니까 나라를 잘 반 정도는 이기겠지. 있죠 아직도. 뭐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승덕이 초반에 떴었고 별일 없었으면 교육감이 됐었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역시 제주가 나온 천재 원희룡은 제주에서 지금 큰 표차로 네. 독보적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만 정몽준 후보도 그랬었잖아요. 특히 세월호 참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선거를 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아득하기도 한데 네.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 수준을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승덕도 그렇고 또 정몽준도 그렇고 네. 원희룡은 상대적으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이미지 그대로 도지사에 당선이 된 건데 그러면 지금 그 박원순 캠프에서 예. 원순 TV도 하고 쉬고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면서 몇 가지 그래도 좀 남겨야 될 또는 그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이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유세차 안 쓰고 커다란 학생기 안 쓰고 조용한 선거를 치르기란 거는 그 이미 제일 큰 방침이 넘버원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캠프가 움직였고요. 네.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겉으로 시끄럽고 유세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네. 아무튼 박원순을 보면 빈수리가 요란하다고 2년 반 동안 요란하게 떠든 것보다는 역시 차근차근 빚 갚아가면서 자기 공약을 그래도 87% 이행한 요거를 서울 시민들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이런 진보보수 좌우로 보기보다는 인간 박원순이나 살림꾼으로서의 박원순의 진가를 이번에 아주 제대로 인정해줬다라고 본 것이고 그렇죠. 선거 전략에서도 이번에 56대 43이면 엄청난 격차거든요. 이거는 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번 보궐 때도 굉장히 크게 이겼지만 이번에는 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겼고 아까 강남 4구 얘기를 한 거는 시민들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마지막 각 지역에서는 박근혜 마케팅 도와주세요가 먹혔지만 서울에서는 어림도 없었다. 왜? 2년 반 동안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살림살이로 맛을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7.4%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나경원 후보에 맞서서. 근데 그것은 그 오세이돈의 그런 계속되는 헛발질. 그래서 최악의 그 당시 한나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거둔 승리였잖아요. 예. 7.4%면은 상당히 크게 이긴 겁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할 바가 없이. 예, 13%가 넘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케오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보궐 때도 그랬지만 네. 네거티브 마지막에 JTBC 마지막 토론까지도 갑자기 좌파와 색깔론을 네. 했던 그것도 잘못된 전략이지만 지난번 보궐 때도 색깔론부터 해서 그 다음에도 국정원이 제안 문건을 통해서 박원순을 손보거나 속아내지 않으면 향후 전체 전국 주도나 대권까지 문제가 됐다는 걸 파악한 거는 잘 파악하신 건데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서울 시민이 잘났거나 똑똑하다는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단련이 돼 있습니다. 아, 광화문, 촛불, 네. 청와대 이러면서 민도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잘못된 색깔론을 농촌 지역이나 각 지역에서 쓴 것과 똑같이 써서는 먹히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종류의 근육은 많이 발달했다. 그렇습니다. 발달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 정몽준 후보가 사실 공격할 거리가 없어갖고 공격할 거리가 정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농약급식이라. 그럼 공격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혹시나 먹힌다면 그 개발과 관련된 뭔가 틈새 시장 내지 네. 약간의 개발을 너무 안 했는데 나는 적당히 하겠다라는 정도. 아하, 네. 근데 그것도 너무 팩트가 아닌 걸로 공격을 하니까 또 뽀록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자꾸 이러니까 제가 캠프에 들어갔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예. 친환경 그 급식, 그래도 졌지만 급식 잘 하셨지만 농약이 검출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갔어야죠. 미흡한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거나. 자진 신고했어야 돼요. 예.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요. 예. 저도 7선이지만 너무너무 월드컵과 국제적 활동안이라고 실제 국내 정치 못했다고 막 그런 자성을 하고요. 네네. 한나라당 대표까지 했었지만 2조 300억이란 것도 저는 절반 이상을 미리 쳐야 돼요. 그것도 네, 사실은. 네. 그랬어야 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뼈 아프지만 현대중공업 얘기 자기가 치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못났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1위가 될 수 없었던 브랜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예, 갑자기 막 맞아요. 안전 문제. 이래 있어야 그래도 네. 5.5대 4.5는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안전 문제 화두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경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분을 갖고 있는 네. 현대중공업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겠으며 그런 것을 바탕으로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거나 또는 지금 그 근데 지금 무분별한 저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니, 디플인데 조금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다 지난 다음에 하면. 아니 무분별한 예. 그 재개발도 문제지만 중간쯤에 얘기를 해줬어야 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뉴턴을 전부 죽이는 것은 또 다른 폭거니까 네. 예, 건설회사를 또 현대에서 이걸 한 것을 바탕으로 삼아갖고 자연 친화적인 또 서민 친화적인 그만하시죠. 그런 개발을 하겠다. 저기요. 그만하시고요. 이랬으면 이러진 않을 텐데. 그래서 네. 어쨌든 이번에 그 본인이 너무 잘했고 서울 시민들 얘기를 일단 할게요. 네. 서울은 이명박 시장이 그 청계천 신화와 경제 신화, 셀러리맨 신화 그 이미지로 당내 경선에서도 그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후보가 돼서 450만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이겼던 히어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히어로지만 네. 그러게요. 거기에 서울시에 바탕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봐도요. 네. 그래서 지금 박 시장님은 본의 아니게 계속 지금 대권 얘기가 오가는 게 3년을 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 이제 1년 차가 이제 뜨거든요. 네, 혹시 네. 대권에 나가시게 되면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살림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언론에서 떠들고 평론가들이 떠들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 상관없이 3년은 무조건 올곧게 시즌2에 네. 정말로 생활정치 쪽으로 가신 다음에 네. 네. 나머지는 역사와 또 국민과 이런 눈높이와 흐름이 있을 겁니다. 네네. 한 번 더 하실 수도 있고 물러나실 수도 있고요. 네. 대권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다가 조금 더 이제는 선명성, 추진력, 리더십. 왜냐하면 네. 지금은 온순하게 잘하셨거든요. 온순하게. 네. 그러나 사실은 대권이란 것은 원순에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힘을 보여줘야 되고 파워를 보여줘야 되고 강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더 강력한 근육과 결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3년 정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저는 박원순 변호사가 살아온 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네. 그래서 정리를 이쪽 서울부터 해보면 문재인 의원이나 지금 박원순 후보 이번에 안희정 도지사 정도가 굉장히 넘버 1, 2, 3로 이 개혁 진영에서는 올라왔고요. 네. 다만 안타깝게 자기 그릇의 한계를 보여준 안철수 후보는 조금 밀려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누구 탓할 게 없이 네. 본인이 그 IT 신화로 넘버 1으로 치고 나가면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보여줬던 것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했었나. 네. 예. 이번에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또 새정치연합을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안철수 생각하면 갑자기 이제 화가 나려고 그래요. 왜요? 예? 이번에 최대의 업적이 광주광역시에서 윤장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한. 윤장 뒤지다가 후보를 당선시킨 건데 네. 저는 끝나서 하는 얘기지만 광주 시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다. 뭐냐면 광주 시민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그렇겠지만 결정적일 때는 바로 윤장현 후보를 찍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주광역시에서 눌러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우려를 하지만 힘은 실어주십시오. 그 정도로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3번 이상 갔죠? 그 대표가 3번 이상 갔다는 게 많이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는 나머지 역량을 수도권에 투입을 했어야죠. 그러게요. 예? 아니면은 문재인 의원이랑 손을 잡고 부산이나 대구를 가던가. 네. 지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부산에서 당선을 안 됨으로써 그 정책 입지가 강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낙선을 했지만 김부겸 후보, 김부겸 씨가 대구에서 의미 있는 선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많이 떠오르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굳이 이제 3명을 꼽는다 그러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 그리고 충남은 좀 이따 다시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노정열 씨가 또 대전 출신이니까. 그리고 바로 김부겸 씨죠. 이 3분이 지금 라이징 스타가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얘기는 저희가 12년 동안 해오고 있는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강남 3구, 4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다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고승덕 후보의 그런 그 그릇이나 그동안은 걸어왔던 길이 그 자신의 여식에 의해서 이렇게 백일하게 드러났죠. 드러나고 이래서 조희연 후보가 상당히 큰 표차로 엄청난 제가 트위터에 희연하게 이길 겁니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진짜 희연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희한한 것보다 희연하게 이겼어요. 근데 역시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희연 후보가 걸어온 길을 보면 역시 그래도 참여연대 박원순 변호사 같이 만들고 사무처장을 했고요. 또 교수님들 중에 그래도 올곧은 목소리를 낸다는 게 전국 민주화 교수 협의회거든요. 민교협. 거기에 의장을 하면서 지식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 내줬고. 그리고 이번에도 너무 감사한 게 이 소위 진보 진영에도 후보가 3분 있었거든요. 그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잘하신 최웅영 후보도 있었고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장혜욱 여성 후보도 있었고 3분이 그 예선 경선을 치를 때 몇 가지 큰 건 아니지만 잡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게 그래도 2분이 대승적 결단에서 크게 잡음을 외부로 안 새어나가게 하고 양보 내지 단일화에 함께 하면서 조희연 후보로 갔다는 점.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잡음을 내고 했으면 초기에 3파전이었지만 오히려 조금 밀리면서 3등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고승덕 문용님 조로 이렇게 가는. 여기서 이렇게 혼자 나와도 안 되는 이 선거 전국에서 한 분이 나오거나 나중에 잡음을 일으키면 이건 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전은 진보 진영이 단일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곳에서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란 것은 이건 이제 후반부에 또 진보당의 몇 가지를 이제 또 한번 짚어보겠지만 간단합니다. 옳아서 대중들이 찍어주는 게 아니고요. 대중들이 찍어줄 쪽으로 변절하지 않으면서 옳은 것을 좋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선거입니다. 지금 그 조희연 당선자, 조희연 이제 교육감님이라고 부르죠.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 후보의 좋은 정책, 이거 공약을 자기가 흡수하겠다.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분이 살아오신 길이 그렇다고 해요.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고 하는데,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여성 총리. 대연정이 아주 심하죠. 동독 출신 아닙니까? 동독 출신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북이 통일됐는데, 북한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 한반도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왜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계속 연임에 성공하고 있는데 상대 후보의 정책을 공약을 잘 수용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사실 그거는 정치공학적으로 시라크도 그랬고 시락. 김 빠지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상대방 김 빠지게 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적을 자기 총리를 놓고 자기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략을 좀 해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옆에 아마 보좌관들이 그거를 역사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적을 편입시켜가지고 심지어 총리로 안 치고 국내 정치를 맡긴 다음에 자기는 해외 돌아다니면서 큰 그림만 봐요 일부러.
그러면서 모든 내부의 문제는 그 총리에게 맡겨버리고, 그래, 맞아요. 그런 것도 있다. 예, 좌파에게 맡겨버리고, 네네. 자기는 통합적으로 전 세계 대통령 내지 외치하면서 이미지 브랜드 관리하고, 이 전략을 사실 지금 청와대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수준 차이는 있지만, 네. 수준 차이가 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전략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꼭 진보 보수를 가릴 게 아니라 이게 대중적 관점입니다. 네. 대중들이 DJP 연합이나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카드를 던지면서 변절이 아니라 네. 당시의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들 수준에 있어서의 최선의 선택 혹은 차선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진보당은 지금 3개, 4개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골몰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향후 이번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희는 당을 총합진보당도 찍고 정의당도 찍었고 우리 손병희 선수는 노동당 홍보대사. 노동당 홍보대사이기를 우리의 그 지금 스탠스와 입지는 그리고 진보당의 가치와 이런 걸 위해서 같이 하고 있지만 네. 5천만 인구를 봐야 되고 네. 4,100만 유권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강고한 이 새누리의 여파에서도 박근혜 마케팅이 반 정도 먹혀든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현충일 휴일이어서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3시 딱 맞춰서 끝내면 되기 때문에. 네, 뭐 시간 충분한데 노래를 그래도 네, 중간에 노래를 정도?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아우성 치고 계신 분이 계셔갖고 틀어달라고 아니면 아우성. 예, 뭐 저는 제 노래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에 신청곡 잘 소화를 안 했는데 오늘은 나란히 가지 않아도 듣고 오죠.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 혼자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노래 제 노래 5집 버전입니다. 자, 그렇게 충청도의 힘을 이번에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충청도는 캐스팅 보트를 예전에 JP라는 JP? 박정희의 아류작 혹은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네네. 그 신민주공화당 때부터 해서 정말 캐스팅 보드를 줬던 그렇죠. 한때 50여 명의 국회의원까지 만들어냈던 네. 그 이미지를 역시 공부 선수 이미지였죠. 처음에는 이인재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예. 그런 이미지로 충청권의 맹주로 두 사람이 뜨는 듯 했지만 이인재 선수의 당적을 열 몇 번 바꾸면서 네네. 그걸수록 이제 사실 이제 대권 주자에서는 본인은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도 네. 가능성은 이제 제로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흘러가는 네, 장강에 흐르는 물을 그렇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과거 인물이 돼버렸고요. 충청권이 보수적이면서 근데 때에 따라서 개혁적까지는 아니지만 네. 국민회의, 민주당 이쪽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의석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새누리당에서도 기대를 한 게 충청권의 그 대망로까지 네. 예. 이완구 원내대표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까지 기대를 했을 텐데 모두 지역구를 잃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교육감만 대전 교육감만 지금 진보의 교육감 후보들의 분열로 그 당선을 못 시켰습니다만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가 세종시까지. 17개 광역에 들어갔죠. 예. 네네네. 그래서 7개 중에서 충청 남북 도지사, 네. 대전시장, 네. 그리고 세종시장까지 예. 4개를 광역단체 4개를 다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지난 대선 때 빨간색이 더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선이라는 게 불과 2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시간이 금방 가기 때문에. 네네. 거기다가 친노의 한때 좌우 이렇게 불렸던 이광재와 네. 안희정 그 40대 이제 후반 우리나라 나이로 50살 시은 넘었어요. 이제 넘었죠. 네네. 그랬던 그 젊었던 분이 이제는 50이 넘어가면서 네네. 이제 연배로 봐도 이제 젊은이가 아닌 네. 50살의 장년층의 정치인으로서 이제 드디어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50대가 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재선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충청권 맹주로서뿐만 아니라 친노의 가치 내지 브랜드를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네. 대권 주자에 올라섰던. 근데 저는 여기서 안희정 지사 본인이 일단 역시 박원순 시장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는 아무리 정치 노선이나 그 이념이나 브랜드 마케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유권자들이 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분석하기는 뭐하지만 반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반 이상은 또 그 행정을 잘하고 살림살이를 4년 동안 잘하면요. 네. 아무리 색깔론 공격으로 그 먹히는 50대 이상의 선배님들이 있지만 네. 역시 20, 40대들은 색깔론에만 무조건 매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행정을 낭비를 줄이고 군약을 실천하고 예산을 잘 썼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현명한 사람이 그래도 반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거를 안희정 지사가 4년 동안 잘 했기 때문이지. 네네. 거기도 농촌 가면 빨갱이 그러면 여전히 빨갱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나 그게 다 먹히는 시대는 아니다. 아. 그래서 역시 행정을 잘했다는. 이건 똑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2년 반 동안 색깔론이고 뭐를 떠나서 살아있는 생활 정치를 잘했고 공약을 실천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측근 관리를 잘하고. 네. 인천이 부족한 게 그거였죠. 그런 겁니다. 측근 비리가 네. 많았기 때문에. 잡음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거에서 잘못하면 전체 바람 구도, 바람 거기다가 실제 그동안 해왔던 실적에서 밀려버리거나 별거 뚜렷하게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청의 민심이 이렇게 돌아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그 실정이 그리고 독선이 지나쳤다라는 것. 네. 그 와중에 야당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작은 시이지만 아산시 같은 경우도 네. 복경시장 고전을 예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여유 있게 압도적으로 또 그 정도면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마 68년생이죠? 굉장히 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68년이면 아주 젊은. 예. 그 재선에 성공한 거죠. 그분이 소위 말하는 2004년에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때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중도 하차를 하고 다시 아산 시장에 아산에 가서 절치부심하다가 재선이 된 거였는데 워낙 성함이 특이해서 예. 우리가
바둑이나 이거 장기 아. 둘 때 복귀를 한다 그러죠. 복시장, 다시 한번 복기왕. 복기왕. 그리고 뭐 MB가 얘기했던 뭐 기왕지서 이래 된 거. 이름이 기왕입니다. 예. 기왕이래 찍어주신 거. 예, 더 열심히 잘하시길 바라고. 자, 충청권 민심을 분석하자면 세종시만 해도 굉장히 MB와 대립각을 그었던 박근혜 후보가 세종은 제가 네. 꼭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이슈가 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전체 세월호 이 참사 속에서 전략전술적으로는 청와대나 새누리당에서 이 세종 쪽을 놓친 측면이 많습니다. 유한식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방심한 거죠. 네. 예. 근데 거기도 상당히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유한식 후보가 연기, 그러니까 그 군수 출신일 거야. 조치원 하여튼 거 네. 하면서 이번에 세종특별시 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많이 썼고 그런데 저는 그 복시장 얘기를 잠깐 더 하자 보면 그 사람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 그러니까 중앙부대에서 시련을 겪었을 때 과감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서 지역 기반을 다졌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저는 지금 자연스럽게 저는 진보당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진보 세력들이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뭐냐면 이번에 통합진보당은 가장 많은 곳에서 후보를 냈어요. 예. 그리고 정의당, 노동당도 힘껏 후보를 냈습니다. 왜냐? 당선은 안 된다 하더라도 비례투표에서 많은 투표를 얻으면은 비례대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거기서 그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들은 선거 시즌 되면은 배지를 들고 나오는데, 띠를 들고 나오는데 평소에 그 지역에 뿌리 박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른 보수 후보들에 비해서 여기서 말한 보수는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포함한 겁니다. 예. 이런 후보들에서 좀 약하다. 예. 예. 진정 그 지역에 뿌리 박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언젠간 여기서 우리 생활 정치를, 진보 정치를 지역에서 구현하고 말 거야. 라는 느낌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까지 기술적인 얘기 하니까 참 암담한데 좀 크게 또 얘기하면 네네. 이석기 사태를 거치고 그거보다 먼저 그 분열 사태를 겪으면서 네. 주류 언론들이 물론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국정원 그 대선 개입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석기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이제 물타기를 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네. 거기에만 자꾸 탓이 아니라 책임을 그리고 그걸 주요 원인으로만 삼으면 갈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네. 우린 탄압당하고 있어갖고 불이익을 얻었어. 그건 맞죠.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운동권이나 서클 활동하자거나 지금 동아리 활동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중정당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진보적이라도 반드시 뒤에 혹은 앞에 붙어야 될 게 대중적이란 말이 붙어야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5천만의 그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수권정당 그리고 국회의원 몇십 명을 대서 적어도 캐스팅 보트로도 지을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 가려면 민주노동 때 10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뭐가 부족한 것인가? 네. 저도 뜻을 같이 하는 동지로서 고언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갈 길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5천만을 생각하고 유권자 4,100만을 생각하고 그중에 반이 2,500만을 생각한다면 네. 3개, 4개가 너무 많아요. 통합해야 된다. 예, 그거는 철칙 중에 철칙입니다. 네. 일단 하나가 되셔야 되고요. 네. 그건 야합이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전체 셀러리맨, 화이트맨, 블루칼라에서 노동자를 800으로 잡든 1000만으로 잡든 네. 노동자의 3분의 1이나 반도 안 지원하는 데는 뭔가 전략전술을 잘못 짜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인정을 못하는 노동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탓을 돌릴 수도 있지만 네.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이 4개, 예. 4개라고 치죠. 예. 네, 녹색당까지 해갖고 4개가 하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방법을 찾아야죠. 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단결된 모습을 보면 단순히 하나가 4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압받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정치에서 이슈를 찾고요. 네.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노동권 이런 큰 게 아니더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얘기. 네. 김상곤 교육감이 잘 예. 치려고 들어갔다. 예. 이런 면에서 이슈를 그때그때 제기해주면서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여줘.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당장은.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 일단은 일본의 공산당의 예를 봤을 때 공산당은 중앙부대에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바로 이런 기초에서. 지방 자치에서 꽤나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생활 정치거든요. 네. 생협. 생협운동 일본에 가서 많이들 배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뿌리 박은 그런
지역 정치. 네. 네. 섣부르게 중앙에서 커다란 걸 한꺼번에 도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바로 지역에서 뿌리박고 있는 동네 주민이 뭐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 그런 예. 모임이든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게 사실 진보의 가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지금 이석기 의원으로 대표되는 그런 그분들이 하는 행위가 그야말로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이 나팔 부는 것처럼 국가 전복 기도가 아니라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좀 시대착오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많았죠. 예, 그리고 당내 당이 있고 네. 지도부 위에 지도부가 있는 것 같은 뭔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 가장 4개 당 중에서 가장 그 세가 많고 헌신적인 활동가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뿌리도 깊습니다만 진보 정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는 또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게 농민 수가 이제 엄청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300만도 안 되죠, 이제는. 그리고 네. 사실은 연별 따지면 다 거의 50대 후반에서 60, 70대 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네. 직업으로는. 네네. 예. 요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 들어가서 온몸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예전에 강병기 부지사가 됐던 아, 그런 예. 헌신적인 노력, 네네. 한때 또 뭡니까 이 떴던 우리 강달프의 네. 그런 것을 장기가. 이제 후배들도 보여주면서 빨갱이도 아니고 과격하지도 않고 북한 김일성을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가는 수밖에는. 근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김두관 전 지사가 보여줬던 모습도 남해 군수에서 시작한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의 파트너로 도지사가 됐을 때 강병기 부지사, 예, 통합진보당이었죠. 네, 이런 분들 또 강달프 지금은 낙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만 뼈아프게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통합진보당 사태, 그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그 이후에 통합진보당 사태를 통해서 진보의 시계가 적어도 정치적인 세를 봤을 때는 10년 이상 뒤로 후퇴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이 내부의 분열 때문이다 또는 공안 탄압 때문이다 라고 하는 순간 원인을 그렇게만 찾아가는 순간 답보 상태 또는 그 후퇴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이 아니고 혁신을 해야 된다. 네. 1980년대 식의 그런 정세 인식과 또 그런 활동 방식, 서클 운동 방식의 그런 구태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철칙은 그거예요. 네. 오죽하면 김한길, 안철수 양 그 지도자들이 하나가 된 이유는 딴 거 없거든요. 네. 그게 살 길이라 합친 겁니다. 아, 네네. 야합이라고 비난하는 진보 쪽의 사람들이죠. 네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늘 말하는 겁니다. DJP 연합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질지도 모르지만 이해창이라는 그 카드보다는 그 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네네. 그 네. 시기에. 그래도 노무현의 판단은 한 번 밀리더라도 국민을 믿고 승부수를 던지면서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렇죠. 권력욕이 아니라 사실은. 왜? 국민들 수준이 그러니까. 네. 수준이 나가니까 조금 미개하게 보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예, 눈높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치 수준이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수준이죠. 그렇다면 진보는 딴 거 없습니다. 네. 네 개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합니까? 자, 옳습니다. 바른 길 맞습니다. 네. 착한 길 맞고 행복한 길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중심은 대중에게 있어야 됩니다. 대중 추수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진보 쪽 얘기 반 이상 가짜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에게도 묻습니다. 월급 100만 원짜리부터 연봉 1억짜리들에게 다 묻습니다. 노동권과 이런 거에 가장 큰 관심 있는 건 역시 진보당들입니다. 네. 누가 뭐래도. 그럼요. 정책도 가장 올바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도 새누리나 새정치 쪽에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자꾸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과격이다, 빨갱이들이다, 운동권이다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걸어왔던 그리고 민주당에서 의미 있게 소위 스타 정치인들이었던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뭐 유시민, 이정인 포함해서 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진정성을 믿는다면 지금의 우리가 새정치연합에 잘 나가는 국회의원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에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실력이나 진정성이나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노동자 농민들도 조금 열어주시고 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제가 당에만 바랄 게 아니라 국민들도 각성해야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거는 뭐 기본이겠습니다만 역시 그렇다고 합칠 의사가 없거나 또는 합칠 수 없는 그런 이질적인 집단이 억지로 합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에 애를 쓰되 안 되는 부분은
선거 연합을 통해서 그럼요. 정책 연합을 네, 그걸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 하나로 나와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하나가 억지로 되다가 파탄난 경우가 통합진보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 네 파트도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네. 작은 차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인간적인 앙금들이 있는데 그거는 서클 활동할 때는 싸워도 되거든요. 토론할 때는. 네. 그러나 국민들에서 보면 다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새내기가 뭐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정도의 우리의 민도고 정치 수준이거든요. 네. 그 잘했다가 아니라 어쩌겠습니까? 대중정치 하실 분들인데. 지금 뭐냐면은 어느 정도 정치 의식도 있는 그 왕년에 같이 활동했기도 했던 그런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노동당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그 친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보의 현주소입니다. 네. 예, 오죽하면은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고 얼마나 지들끼리 박터지게 지들끼리만 심각했으면은 웬만하면 알만한 정도의 그런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가? 예. 안 그렇습니까? 네. 게다가 말이죠. 미친 기타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시민 참여를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핸드폰 경선이나 완전 국민 참여 정책 결정 같은 이제 더 이상 옳은 말만 가지고는 먹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빨간색을 가져가고 예. 그리고 선점한 거죠. 그리고 당의 그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이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훨씬 현대적이고 당 같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천막당사 쇼만 하는 게 아니라 눈물 코스프레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얘기죠. 이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오죽하면 표심을 잡으려고 나중에 도와달라고 무릎까지 꿇겠습니까? 예, AS가 안 돼서 그렇지. 도와달라고 해서 많이 도와줬으면 이제 도와줘서 감사하고 다시 광화문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텐데 그건 안 해요. 네, 그게 이제 이들의 한계입니다만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최소한 한다는 얘기. 이 얘기를 안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진보교육감 17개 중에서 13군데서 됐어요. 네, 학부모들과 국민들은 그래도 당이 개입되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찍은 것이거든요. 그 네. 표심을 보면 단일화가 주요한 원인이기도 했지만 표 차이를 보면 단일화에서만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만큼 진보의 가치 세월호 참사는 자치단체장 선거로는 안 나타났지만 광역단체장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교육감이라는 교육으로 나타났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분석이거든요. 네. 그럼 진보는 여기과의 결부, 뭐 당적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진보의 가치를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때 당도 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진보 쪽을 좋아해서 지금 13분의 교육감이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접점을 찾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 헌신이고 통합은 아니더라도 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놓치게 되면 이제 2년 후에 총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1% 내지는 국회의원도 한두 명만 나오는 혹은 10명 이내로 그렇게 살다 갈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 진보가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네. 대한민국의 주류 혹은 넘버2 정도 돼서 대한민국에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대한민국 가길 바라는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노동당 홍보대사고 저는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을 비례로 찍었던 대한민국의 일부 시민이니까 저의 이러한 질정을 우리 진보 쪽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동지의 이 질정을 우리 함께 안고 2년 3년으로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는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후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을 비웠고 아무튼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핵심은 두 가지군요. 결국은 민중 속으로와 그렇습니다. 연대. 예, 연대가 아니면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동포럼은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노정열 씨와 함께한 노발대발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6월 수요일 날? 11일. 60 항쟁 다음 날이죠. 네. 예, 꼭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 뒤풀이가 참 재밌다는 얘기가 있고. 아, 네. 그다음에 미리 알려드려야 되나요? 6월 12일 날 저녁에 네. 너무 사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통일 생각하는 모임 중에 결의 하나 되기가 있습니다. 아, 결의 하나 되기. 어렵지만 MB 네. 때부터 7년째 어렵지만 네. 그 후원의 밤이 남산에서 있으니까 저녁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남산 어디서요? 남산 그 TBS 옆에 보면 문화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서 하니까 제가 사회부니까 저녁 한 7시부터 1시간 반, 2시간 정도 수도권에 계신 분들 네. 대한민국 통일을 좀 생각해 주시고 예. 고민하시는 분들은 후원회비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으니까 예, 아니면 그냥 와서 박수만이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는 네. 광화문에서 7시쯤에 네. 6시부터 사전 행사가 있긴 하는데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던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MB 때부터 너무나 약화됐지만
그거 축하 겸 남북 화해 또 한마당이 있습니다. 네. 그 저녁 때예요, 그것도.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는 남산 7시. 네. 금요일 날 저녁에는 광화문 7시에 그래서 6.15 공동선언 실천하는 모임, 그 전에는 결의 하나 살리기 모임에 우리 조합원 여러분은 그래도 같이 뜻이 있으시면 1, 20명이라도 더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원관리 모드 가보겠습니다. 네, 6월 6일 2014년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N37님, 그리고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은 육군님. 우와, uk군입니까? 네, uk군이군요. 이 두 분이 모두 출자금까지 완납하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